네, 이번에는 K리그 경기를 미리 만나보는 내 멋대로 프리뷰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두 분의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 32라운드로 진행됐던 예측 결과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세 경기 모두 예상이 빗나간 가운데 송희연이 인천 전북전, 전남 서울전 결과를 맞히는데 성공했네요. 네, 송희연 오랜만에 예측 대결에서 승리를 하셨네요. 너무 늦게 터지신 거 아니에요? 네, 오심적에 승리했죠. 그래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만. 표정이 안 좋아요. 네, 여하튼 뭐 예측한 결과가 맞았다고 하니까 네. 뭐 그래도 그건 좋으시죠? 네, 기분 나쁘진 않네요, 또. 좋습니다. 정말 오늘 예측해볼 경기가 정규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큽니다. 두 분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 멋대로 프리뷰는요. 다가오는 일요일 낮 2시에 펼쳐지는 6경기 가운데 4경기를 예측을 해볼 텐데요. 역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확인해 보시죠. 우승 경쟁 구도의 최대 빅매치죠. 하둑비스 전북과 역시 기세가 좋은 수원의 맞대결입니다. 전주성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팀. 과연 어디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김현의 송영주 두 분의 선택은 전북의 승리입니다. 네, 지난 시즌부터 연맹에 쪽집게 도사가 있나 봐요. 마지막 경기인데 1위와 2위의 팀을 붙여놨어요. 네. 놀랍게도 전북과 수원이 대결을 펼치는데요. 물론 이제 상위 스프릿 가서 대결을 또 펼치겠지만은 네. 전북과 수원의 이 경기는 매우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전북이 한 걸음 더 달아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원이 추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승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 경기는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수원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경기에서 놓쳤죠. 마지막 실책에 의해서 네. 무승부로 승점 1점만 획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북과의 승점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이 이번 경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좋습니다. 최근 4연승 그리고 최근 9경기에서 6승 3무기 때문에 네. 홈에서 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뭐 전북의 기세도 좋고 이제 또 수원의 기세도 뭐 지난번 경기에서 뭐 비기긴 했지만 뭐 공격력이 계속 나쁜 좋아, 편은 아니에요. 좋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수원 11경기 무패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두 팀 다 지금 최상의 전력으로 싸우게 된 상황에서 결국은 그 팽팽한 승부는 홈 2점을 가진 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전북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수원과 성남의 경기 보셨죠? 네. 저도 봤는데 정말 후반 이제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지고 나서 그 최종 수비수와 정성용 골키퍼가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제파루프가 재빠르게 골을 넣었잖아요. 네. 보면서 정말 수원 팬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어떡해요? 그 이제 결정적인 실수 한 방으로 결국 승점 3점이 1점이 됐죠. 날아가 버렸죠. 네, 그래서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수비수의 잘못이냐, 골키퍼의 잘못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내가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골문을 비우고 나온 골키퍼가 끝까지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정성용 선수의 모습을 보면은 실력은 이미 뭐 검증된 선수인데 네. 너무 좀 정신적으로 좀 흔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또 비난도 받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추스려야 네.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골키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정성용 골키퍼가 월드컵 때 굉장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팬들은 그래 괜찮아 월드컵에서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이 경기 끝나자마자 정성용 골키퍼하고 흥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성용 골키퍼가 좀 더 안정감 그리고 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정신적으로 좀 더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정성용 선방 정성용 스페셜 영상이 있다고 그래서 네. 클릭을 해봤거든요. 네. 실수해서 골 먹는 장면만 한 6, 7분짜리 만들어놨더라고요 누가. 네. 그 모습 보면서 안티인가? 안티가 원래 더 정성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건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어쨌든 공수에서 전혀 틈이 보이지 않는 전북과
시즌이 더해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수원의 맞대결. 여러분도 어느 팀이 이길지 한번 맞춰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측 경기 만나보시죠. 강등권 탈출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성남. 또 상위 스플릿 자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울산이 만났는데요. 김 기자는 성남의 승리, 송희연은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상위 스플릿으로 가느냐 마느냐 울산에게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텐데요. 김 기자는 성남의 승리를 예측을 하셨네요. 네, 성남이 지난 이제 수원과의 경기에서 경기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 팀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성남이 최근에 이제 김학범 감독 부임 이후에 3승 2무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4패 역시도 다 패배가 한 골차 패배였어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도 없었고, 그다음에 네. 경기 막판에 이제 수원전에서 제파로프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 이제 김승규 선수가 이제 결장을 해요. 경고 누적으로. 그래서 네네. 이희성 선수가 경기에 나서게 됐는데, 이희성 선수가 김승규 선수가 없는 동안 8경기에 나서서 이제 10골을 내줬고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성남이 충분히 울산을 좀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상위 스플릿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네. 울산보다는 이제 성남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송희연은 무승부를 점치셨네요. 네, 저는 사실은 성남 쪽에 무게감을 좀 더 뒀어요. 네, 네. 그런데 울산이 상위 스프릿을 가려면 전남이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이 네. 경기에서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승부라고 생각을 했고, 네. 성남의 무게감을 둔 이유는 정선호 선수. 저희가 독수리 슛 네네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중거리 가지고 슛. 성남이 수원에게 이기려면 독수리 슛이 또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했는데 그쵸. 유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정선호 선수가 맞아요. 슈팅한 것이 김동선 선수 스치면서 들어가면서 김동선 선수의 골로 인정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강제골.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기록하면서 김동선 선수가 동섭아, 너 그동안 득점력이 떨어졌지? 골 넣게 해줄게. 마치고 넣게. 여자친구가 네. 또 우나요, 그럼? 그런 네.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남의 공격 쪽에서는 힘을 발휘할 것 같고, 그리고 김동희 선수가 확실히 잘해요. 스피드 장난 아니고요. 네. 상당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성남은 무승부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울산이 김승규 골키퍼라든가 유준 선수가 징계라 할지라도 네. 역시 이제 선수층은 괜찮고 또 하나는 양동현 선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여기에 이 울산으로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그 투지를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멋대로 프리뷰 K리그 클래식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경기 확인해 보시죠. 서울과 부산이 격돌합니다. 이번 시즌 윤성우 징크스를 탈출한 최용수 감독이 다시 한번 웃게 될지, 아니면 부산이 시즌 첫 3연승을 기록할지 주목되는 경기인데요. 두 전문가는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네요. 네, 서울이 주중 FA컵으로 좀 체력적인 부담이 클 텐데 두 분 모두 서울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네, 사실은 FA컵 경기 결과가 가장 중요하죠. 네.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날 오후에 펼쳐지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서울이 상주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부산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네. 만약의 경우
상주에게 발목을 잡힌다면 부산전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서울은 3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었는데 네.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2마리 토끼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쪽을 얘기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FA컵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FA컵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난 경기에서 파근화가 없음에도 그렇죠. 무려 4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경남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여기다 이제 임상현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 상주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주말 경기에서도 부산을 상대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현재 3승 2무의 상승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요 흐름이 한 번은 좀 꺾일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이 워낙 또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부산의 이런 상승세를 충분히 좀 제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의 윤성효 감독 같은 경우는 수원 시절부터 유독 FC 서울에게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준 게 사실인데요. 사실 윤성효 감독과 최용수 감독 사석에서는 무척 친하다고요. 네, 그 최용수 감독이 전반기 힘든 시기에 처했을 때 윤석열 감독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그러면서 진짜요? 예, 사투리를 쓰듯이 진짜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형님 정말 힘듭니다 이러면서 진짜 못하네요. 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힘든데 형님 그 부적 이윤석의 부적 있으면 나 좀 빌려달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감독은 네. 야, 부적 그런 건 다 그냥 팬들이나 언론에서 만든 건데 네. 나한테 없지만 그냥 빌려가려면 빌려가라 라고 해서 약간 꿈을 사듯이 그냥 부적을 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굉장히 또 최용수 감독이 잘 나갔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두 감독이 뭐 과거부터 이제 무슨 옥신각신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많이 좀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석에서는 친하더라도 냉정한 승부의 세계는 세계니까요. 그라운드에서는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을 텐데요. 이번 경기 결과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멋대로 프리뷰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It's Friday night and I can't sleep. Too many thoughts inside of me. My head is spinning around my feet. It's Friday night, I'm on the street. I stopped to get something to drink. Now my head's between my feet. Now it's time for me to wake up. 'Cause I can't see what's going on. 연승에 제동이 걸린 인천과 지난 라운드 오심의 피해자가 된 전남이 대결을 펼칩니다. 과연 전남에게 상위 스플릿으로의 매직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김현우 기자 전남의 승리, 송희연은 인천의 승리를 선택했네요. 네, 전남과 인천의 승리로 두 분 극명하게 갈렸는데 먼저 송희연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전남은 최근에 승리가 없죠. 그 정도로 네. 부진하다는 점. 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50분을 일해서 네. 결국은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는 점이 네. 여러모로 네.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인천은 홈에서 매우 강합니다. 네. 홈 9경기를 치는 동안 이제 1패를 당했으니까요. 네. 최근 9경기 중에서요. 그쵸, 그쵸. 그 정도로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지난 경기 패배하기 전에 5경기에서는 또 무패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인천이 더 유리하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인천 가서 진성욱 선수를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힘을 실어줍니다. 또 사심이 들어가신 거예요? 네, 저는 원래 사심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는 송씨여서 또 막 밀어주지 않았나요? 근데 저도 사실 여기 좀 사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 예. 전남이 지금 지난번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 약간 좀 이렇게 반전을 이뤄서 네. 상위 스플릿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사심을 가지고 좀 저는 전남의 승리를 혹시 예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내 멋대로 프리뷰 다 못 맞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 경기를 어떻게든 잡고 나서 울산의 경기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집중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울산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이제 9골 차로 인천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 왜 자꾸 웃어요? 네, 9골 차가 힘드니까 네, 그런데 네. 무조건 잡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전남으로서는 이 경기에 모든 걸 좀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김 기자의 의견대로라면은 지금 전남이 최종적으로 상위 스플릿에 진출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저는 이번에 울산의 패배를 예측을 했고 네. 전남의 승리를 예측했기 때문에 제 말대로 네, 된다면 네. 극적으로 이제 전남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요새 심판의 분위기를 봐서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울산 무승부 예상했고요. 네. 전남 패배 예상했기 때문에 네, 네. 울산이 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올라가더라도 32라운드 오심 때문에 찝찝한 스플릿 상위 네. 진출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상위 스플릿과 하위 스플릿의 처절하게 극명하게 갈릴 33라운드 경기 내 멋대로 프리뷰 최종 예측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정규 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전북과 수원의 경기는 전북의 승리로 일치된 의견이 나왔고요. 성남과 울산전은 김기자 성남의 승리, 송희연은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전은 두 분 모두 서울의 손을 들어줬네요. 마지막으로 인천 전남전, 김기자 전남 승리, 송희연은 인천 승리를 예상했습니다.